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회원 열그대에게 이정현입니다. 자, 오늘 두산 로보틱스 여전히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근현적인 소식들이 하나둘 들려주기 시작해서 여기에 따른 개인적인 의견들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일단은 여전히 실적은 좋지는 않은 상태에서 실적 발표를 좀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태고, 이 로봇 신제품을 공개한다 했었는데 관련된 특허 소식들이 좀 있었습니다. 자, 바로 이 내용들인데, 두산 로보틱스 협동 로봇 믹스 마스터 무디 특허 출원에 상업화까지 시동을 걸었다. 이 로봇은 단순히 칵테일 만드는 그런 로봇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 휴게소 같은 데 가다 보면 로봇이 커피를 제조를 해주는 커피 향기를 대신하는 그런 로봇들 보신 분들도 계셨을 겁니다. 그 커피 제조 로봇, 치킨 제조 로봇, 음식을 제조하는 로봇이라든가 그런 로봇 같은 종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얼핏 보면 이 칵테일을 만드는데 이 로봇이 뭐 어떤 의미가 있을까? 크게 상업화를 했을 때 크게 돈이 좀 될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 믹스 마스터 무디라는 이 제조 로봇이 단순히 칵테일만 만든다고 하면은 그렇게 큰 돈은 되지는 않겠죠. 왜냐면은 공장에다가 납품하는 협동 로봇을 제조 공장에다 납품하는 게 두산 로보틱스의 차별화. 협동 로봇의 국내 1위 기업이기 때문에 강점이 있는 분야이기도 한데, 칵테일을 단순히 제조하는 로봇을 만들어서 실적이 좀 잘 나올까라는 의심은 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저는 다른 시각으로 보는 거죠. 제가 이 로봇 상장사에 IR 담당자님을 몇 분 만나본 적이 있었는데, 이런 커피 제조 로봇을 만들고 칵테일 제조 로봇을 만들고 이 자판기를 대체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게 데이터를 쌓기 위함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칵테일 제조 로봇을 만들고 그곳에 실증을 한다든가 사용화를 시키고 보면은 이 데이터가 쌓이잖아요. 여기 내용을 보시면 로봇을 활용한 감정 기반 혼합 음료 제조 시스템. 뭐 사실 우리가 사람이 이 로봇이 만든 음료를 마시면서 맛이 있는지 없는지는 마시고 나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감정을 기반으로 해서 음료를 제조를 한다라는 거는 먹어보지도 않았는데 맛을 느끼고 제 감정을 뭐 행복한지 슬픈지 화나는지 이런 것들을 제조하기 전에 알아내는 거는 사실 무리긴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미세한 움직임을 분석을 한다. 얼굴의 표정, 미세한 움직임, 각 감정에 어울리는 칵테일을 제조를 해준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의 표정을 인식하고 학습하기 위한 그런 데이터를 쌓는 거다. 생성형 AI를 활용을 해서 원하는 결과를 내놓는 프로세스를 만들기 위한 과정인 거다. 사람이 이런 경우에 불쾌함을 느끼던가 또 놀람을 느끼던가 그러게 되면은 제조 공장에서도 사람의 표정을 보면서 사람의 행동을 감시를 하면서 데이터를 쌓인 것들을 기반해서 움직임을 보여주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음성 인식을 대화를 하면서 상품을 추천을 하거나 고객과 하이파이브를 하는 등 다양한 동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람과의 소통을 하는 제조 공장에서 납품하는 협동 로봇을 공급하기 전에 데이터를 쌓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두산 로보틱스가 미래에 어떤 협동 로봇을 공급하고자 하는지 여기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가 있겠죠. 이런 제품들은 한 명의 인건비를 대체할 수 있는 수준. 예를 들어서 바리스타라든가 조주기능사라든가 한 명의 인건비를 대체할 수 있는 수준의, 그거보다 조금 더 낮은 수준의 가격으로 공급이 될 겁니다. 근데 이건 대량 공급이 아니잖아요. 뭐 규모가 조금 있는 시설에는 뭐 2개, 3개 정도 공급할 수는 있겠지만 공장 같은 대량으로 뭐 300대, 200대 이렇게 공급을 하는 제품들은 아니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전국 각지에 몇 천 대 공급을 하고 그런 수주가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매출에 대한 기여도 그런 걸 기대를 하기는 어렵겠지만 미래에 대한 방향성은 확인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업화 시동을 건다라는 거는 이 AI 신제품을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데이터를 쌓는 그 초기의 움직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기사를 보면 부산의 로봇 산업에 대한 전략들이 대략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이 있어요. 글로벌 로봇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는 가운데 국내 대기업들의 투자 전략이 엇갈리고 있다. 지금 두산뿐만 아니라 삼성, SK, 현대, LG 먼저 시장 장악에 나섰다라는 거는 아직까지가 이 로봇이 상용화가 되진 않았습니다. 마치 제가 전기차를 보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당시에 4-5년 전까지만 해도 전기차가 이런 도입의 특성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로봇 같은 경우가 지금 시장에서 보이기가 어렵잖아요. 당시에 제가 경제방송에 출연하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로봇 산업도 이 전기차, 배터리 투자가 막 활성화되고 있을 당시에 도입기에 있을 때 배터리를 개발하고 양산시설을 구축을 하고 전기차를 개발하고, 당시에는 전기차가 시장에 없었어요. 불과 5년, 6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마 4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전기차를 보기가 어려웠었죠. 전기차가 하나둘 보이기 시작하면서 지금 이제 도로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게 전기차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전기차 시장이 어떻게 되죠? 성장기라는 거죠. 성장기인데 일시적인 캐즘 때문에 실적이 적자가 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규모의 경제 그런 것들을 형성을 하기 위해서 기업들이 대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짧게 설명드리면은 시장은 도입기가 있고 성장기가 있고 과도기 그리고 쇠퇴기가 있고 후퇴기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이 로봇 시장이라는 거는 도입기에 위치해 있으면서 이 기업들이 시장 경제가 조금 낮은 상태다 보니까 영업이익이 나지 않더라도 투자 비용들을 많이 하고 이 시설을 구축을 하고 시장에 이 캐파 양산을 하면서 상용화를 시켜서 산업 전반적으로 성장을 시키기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기간인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삼성, SK, 현대, LG 현대차 같은 경우에서도 삼성도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투자를 하고 현대차도 보스턴 다이나믹스 로봇을 계속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상태죠. 휴머노이드 로봇에 가장 가까운 게 현대차가 아닌가 싶어요. 이런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자금력이 빵빵하죠. 일단은 그룹 전반적으로 돈이 많은 기업이기도 합니다. 하나는 최근에 조금 현금화가 많이 됐는데 방산 쪽으로 투자가 집중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외부 투자 유치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시장에 진입하려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그게 두산이랑 HD 현대 같은 경우에서도 건설 기계고 방산 쪽이고 두산은 원전, 가스터빈, 그리고 반도체 이런 쪽으로 사업을 개편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조금 부담이 있는 주력이 아닌 이런 회사들은 점진적으로 외부 투자 유치를 통해서 이 기업들이 주도로 시장을 성장을 해 놓는 거에 조금씩 점유율을 늘려가는 그런 방안을 채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서는 2029년도까지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분을 60% 늘릴 예정이다.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도 1조 원을 들여서 2020년도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지분 80% 확보를 했고 LG전자 같은 경우에서도 3,500억 원을 들여서 베어 로보틱스 지분의 51%를 확보를 했고 SK도 SK 배터리 아메리카라도 367억 원을 들여서 유일 로보틱스 2대 주주로 올라섰고 삼성, SK, 현대 같은 경우는 이종 보행 로봇 그러니까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이종 보행 로봇 같은 경우에는 이 최종 단계라고 평가를 받죠. AI하고 결합해가지고 이 산업의 혁신을 이끌 수 있고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로봇이라고 보고 있고 L전자 같은 경우에서는 로봇 부품 그런 것들을 제조하고 뭐 사실 지금 유명한 거는 가전제품 쪽에 AI 기능을 접목하면서 로봇에 대한 기능을 추가하는 그런 방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산 로보틱스는 협동 로봇이죠. 세계 5위 사업자로 자리를 잡고 있는 상태인데 이 한국투자 파트너스로부터 400억 원의 투자를 유치한 데 이어서 10월 참작을 통해서 4,212억 원을 조달했다. 대신에 이 조달한 자금들이 계속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자본이 자꾸 조금씩 야금야금 줄어들고 있다라는 게 지금 주가 하락의 원인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대 하나 같은 경우도 이종부의 로봇보다는 협동 로봇 시장을 공략하면서 HD 현대 같은 경우도 건설 기계, 그러니까 굴착기 부분이 로봇 팔로 대체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 같은 경우도 방산 쪽으로도 적용할 수 있는 협동 로봇의 시너지를 내기 위한 투자가 진행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도입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국내 대기업들도 그렇고 글로벌적으로도 이 로봇 산업에 특히 중국 같은 경우, 미국 같은 경우도 대량의 투자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라서 제조용 로봇이 약 54만 대, 전문 서비스용 로봇이 20만 대, 소비자용 로봇이 412만 대. 여기에서도 협동 로봇 시장은 성장률이 가장 높은 분야 중 하나다. 왜냐면은 이 협동 로봇 같은 경우에서는 로봇 팔, 사람으로 치면은 팔만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뭐 만들거나 하면은 모두 전부 다 풀로 하잖아요. 휴머노이드 같은 경우에서는 제약이 있을 수 있는 게 외부 환경에서 사람처럼 걸어 다니면서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그 외부의 환경에 노출되어 있으면서 배터리 탑재량이 늘어나야 돼요. 활동 시간이 길거나 좀 고성능, 고출력을 내기 위해서는 배터리 사용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 사람의 몸보다 조금 더 큰 그 구력에서 배터리 용량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용 시간이 제한적인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자동차에도 연료를 계속 휘발유 연료를 계속 넣으면서 자동차 운영을 하고 전기차도 충전을 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오래 걸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끝판왕 최종 난이도라고 보고 있는 만큼 높은 기술력이 요하는 산업이다 보니까 산업이 커지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다만 이 제조에 사용되는 협동 로봇 같은 경우에는 공장에 투입을 하면서 휴머노이드 로봇 한 대를 공급하는 것보다 이 협동 로봇 팔을 여러 군데 공장에서 대량의 단위로 들어가는 게 수익성이 좀 더 높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정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 현재 연간 57,000대가 팔리고 있는 상태다.
그리고 최근에 주가 하락을 원인으로 좀 꼽을 수 있는 게 이 사업에 대한 개편을 위해서 두산에너빌리티가 두산밖에 지분의 5% 정도 가지고 있는 그 지분에서 88% 정도를 여기 나와 있네요. 두산밖에 주식 48% 중에서 88%를 담보로 내놔서 자금을 1조 4,600억 원을 대출을 받았다. 대출을 받았다라는 거는 이자가 발생이 되겠죠. 이 이자를 감당하기 위해서 두산밥켓은 배당을 늘려서 두산에너빌리티의 수익률을 높여줘야 될 겁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도 지금 흑자로 전환됐다고 하더라도 이자 부담이 늘어나게 되면 주식담보대출이기 때문에 이자 비용이 그렇게 이자가 높지는 않겠지만 제 생각에는 채권 발행 수준에서 2% 정도에서 3% 정도 그래도 될 것 같은데 1조 4,600억 원 수준에서의 2%라고 하더라도 연간 상당히 높은 수준의 이자를 부담을 해야 되는 상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버켓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이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배당을 확보를 해야 되는 게 배당이 그만큼 빠져나가면서 두산 로보틱스에 투자돼야 되는 그 자금력, 현금 자금력이 조금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 이게 좀 우려감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밥텍 같은 경우에도 글로벌 경기 둔화로 인해서 수익성이 좀 떨어지고 있다라는 게 우려감이기도 하죠. 두산그룹의 핵심 캐시카우인데 올해 수익성 악화를 피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건설업황 악화로 두산밥켓 주요 사업 영역인 건설 장비 산업에도 악영향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은 두산 밥켓이랑 두산 로보티스랑 시너지를 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동반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소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도 이 로봇 산업의 성장성을 기대를 해봤을 때 장기적인 전망은 뭐 불확실성이 없지는 않지만 기대해 볼 만한 요인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항상 제가 이 기업의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 모멘텀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 모멘텀이 실적으로 이어질 것인가 그런 부분에서 확신이 있어야 수급이 들어온다. 이렇게 수급이 들어오면서 차트가 만들어지면 이 차트가 주가가 올라가면서 기술적인 흐름들을 그려주는 게 이 차트라고 했죠. 근데 안타깝게도 자금 조달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두산 로보틱스가 실적이 적자가 나오고 있는 상태인 거는 누가 봐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상장을 하면서 자금 조달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두산마켓도 자금 여력이 조금 약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분당 순이익 대신에 부채 비율은 상당히 낮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현금 창출을 하기 위해서 추가 현금 창출 여력은 충분히 있는 상태거든요. 왜냐면은 부채 비율이 4%라는 거는 통상적으로 뭐 100%까지는 기업이 대출을 없이 사업하는 기업들은 없거든요. 그냥 자본금 대비해서 부채가 높다. 100%까지는 80%까지는 재무 안전성에 긍정적으로 나쁘지 않은 수준으로 평가를 받기는 합니다. 근데 4% 정도 수준이니까 부채가 굉장히 낮은 수준이다. 거의 없다시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의 가지고 있는 자산을 가지고 뭐 담보를 한다든가 채권 발행을 한다든가 뭐 부채를 추가적으로 발행을 했을 때 영업력은 현금 창출력은 충분히 있는 상태다. 다만 지금 현금을 창출했다. 뭐 부채를 발행했다. 채권을 발행했다. 투자를 유치를 했다. 그런 소식이 들려주면 차라리 나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재무 안전성은 높은 상태지만 영업이익률이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이 자산을 점점 까먹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당 순자산에 대한 지표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태죠. 지금 이게 주가 바닥을 확인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빨리 흑자로 전환이 되든가 아니면은 뭐 채권을 발행, 자금 조달을 받았다. 뭐 그런 소식들이 들려줘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영업이익률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최근 2023년도 4분기부터 1, 2, 3, 4분기 2024년도 한 해 동안 영업이익률이 18%, 마이너스 63%, 마이너스 54%, 마이너스 95%, 마이너스 146%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산, 주당 자산이 1,770원에서 1주당 자산이 자산 나누기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산의 주식수를 나눠주면 1주당 순자산이 나오는데 6,700원에서 6,600원, 6,500원, 6,200원까지 영업이익률이 손실이 커지면서 주당 순자산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가 밸류에이션이 점점 꺼지게 되는 주가 하락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가 지난 상장을 했을 때 이 시가를 좀 무너뜨리는 모습들을 보여줬죠. 그리고 최근에 32,150원 상장되고 난 다음에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서 바닥권의 형성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 주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이 부분까지도 가능성들을 저는 개인적으로 열어놓고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특히 공매도 같은 경우에서도 누적 공매도량이 계속 증가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시장도 어려운 상태예요. 시장도 어려운 상태고 대차 거래도 계속 일부 상환되긴 했지만 다시 늘어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대차 거래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분간은 이 공매도가 상환되는 그 가격이 얼마인가 그렇게 지켜보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외국인들 수급도 그렇고 기관의 수급도
부정적인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공매도가 좀 우세하고 있는 지금 현실상으로는 좀 매수를 하기보다는 조금 관망하면서 차후에 기회가 왔을 때 대응하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혹시라도 대응이 혼자 대응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여기 이렇게 지금 우리 도넥스트 투자자문에서 카톡방 운영하고 있죠. 두산 로보틱스라고 보내주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겁니다. 항상 제가 이 주가 올라가는 제가 이 써니전자하고 호나이 항상 설명드리면서 검색식에서 추출되는 종목들의 특징이 있다고 했죠. 이런 대박나는 종목들. 얘네들도 검색이 되고 난 다음에 지금 뭐 150% 올랐고 써니전자 같은 경우에서도 거의 100% 넘게 100%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죠. 이런 종목들은 주가가 이렇게 잘 올라가는 종목들은 특징은 있거든요. 그 특징, 주가 형성의 비밀이라고 하는데, 자,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매매를 하시든 간에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주가 형성의 비밀이거든요. 주식이라는 거는 차트 수급, 그리고 기업에 대한 가치에 대한 변화, 기업 가치가 변화되려면 시간이 필요하죠. 그게 주식이 형성되는 가격이다. 이 차트라는 거는 우리가 매수 매도를 하면서 형성된 가격을 나타낸 것은 시각화를 해 놓은 거죠. 또 수급은 시장에서 매수 매도를 하면서 수요와 공급으로 거래되면서 형성되긴 호가, 가격이라는 거죠. 그럼 이 기업에 대한 가치는 재물이라는 건데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하면서 실적이 흑자가 났는지 적자가 나왔는지 근데 실적을 내기 위해서는 하루 만에 일확천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사업을 영위를 하면서 판매할 물건들 계약을 하면서 판매를 하고 이번 분기에는 얼마 정도 실적을 냈어. 이번 연도에는 얼마 정도의 영업이익을 냈어. 자산 가치가 어떻게 변했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건데 하루 만에 자산 가치가 큰 폭으로 변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거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럼 이번 분기, 이번 연도에 얼마를 벌었는데 이거를 상장된 주식 수랑 나누면 일부당 가치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 기업에 대한 가치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시간이 필요한 건데 시장의 공급과 거래는 한정되어 있죠. 왜냐하면 상장되어 있는 주식 안에서 우리가 사고 팔고 거래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기업들도 이 시간이 없이 영업이익을 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차전지든 방산이든 조선이든 자동차든 모든 업종들, 모든 산업들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변하는 거예요. 지금 조선주도 엄청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지만 과거에 7년, 8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조선 산업이 망하기 직전까지 갔었거든요. 한국 같은 경우도. 지금 방산도 마찬가지죠. 모든 업황도 영원하진 않다. 시간이 흐르면 변하게 된다. 이태전지도 마찬가지다. 그러면은 업황이 변하면서 사고 팔고 하는 그런 수요, 수급 같은 경우도 이 기업에 대한 가치의 변화에 따라서 사고 싶은 사람들이 더 많아질 거고 업황이 더 안 좋아진다고 보면은 팔고 싶어 하는 사람이 더 많아질 거고 수급도 이 기업에 대한 가치 변화로 함께 변하게 된다. 그럼 결국에는 트는 수급에 따라서 기업의 가치에 따라서 결국엔 시간에 따라서 진다면서 기록이 되고 주가는 결국 임대 가치를 반영하게 되는 그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검색식을 활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이 검색식으로 제가 모든 종목들을 전부 다 분석할 수는 없기 때문에 검색식으로 간단하게 찾아내는 거거든요. 재무, 영업이익이 잘 나오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외국인이랑 기관이랑 순매수를 하고 지금까지 매집했던 그런 종목들 중에서 기술적으로 돌파 흐름들을 보여주는 게 있으면 그 검색식을 우리 본넥스트 투자자분하고 해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사용을 하고 있는 이 검색식을 무료로 드리는 거예요. 이 검색식 결과를 봤을 때 12월 4일에 써니전자 코너아이 3개월 내에 70%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12월 6일에 파미셀이 있었죠. 다른 종목들도 있었지만 파미셀 같은 경우는 3개월 이내에 122%가 올라갔어요. 이렇게 주가가 바닥을 이루어주고 있다가 12월 6일 이후에 여기 보시면 외국인이랑 기관이랑 순매수가 강하게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그리고 연간 전망치, 그리고 영업이익도 매출액이 높냐, 영업이익이 높냐를 떠나서 영업이익률을 보는 겁니다. 성장을 하느냐. 그리고 12월 6일 바닥에서 갑자기 돌파 흐름을 보여주면서 매집이 끝나고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을 때 그때 이 12월 6일이 이날이죠. 이날 검색이 되고 난 다음에 5,250원에서 12,920원까지 올라간 거죠. 40%가 상승한 거죠. 이게 수급 차트 재무 세 개의 조건이 맞는 기업들의 결국엔 미래 기업 가치가 반영되는 과정인 거죠. 코나아이도 마찬가지로 12월 4일에 검색이 됐잖아요. 12월 4일에 검색됐죠. 코나아이, 써니전자. 이날입니다. 12월 4일에 이날 검색이 됐죠. 이날. 그런 다음에 33,800원까지 18,810원에서 33,800원까지 70%가 올라갔어요. 이 기업도 12월 6일 이전에 금융투자 기관에서 계속 매집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죠. 그리고 실적도 강화합니다. 영업이익률도 14%가량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33,800원까지 70%가 올라갔잖아요. 3월 4일에 검색이 되고 70%가 올라간 다음에 지금은 45,15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것도 140%가 상승한 거죠. 대신 시간은 조금 걸렸지만 이렇게 3박자가 다 맞았던 종목. 써니전자도 마찬가지죠. 써니전자도 12월 4일에 검색됐습니다. 12월 4일. 고가가 1920원이었죠.
근데 3,780원. 이렇게 검색되고 난 다음에 단기적으로는 70%가 올라갔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100%가 상승했습니다. 이 구간에서. 이 구간에서 3,780원까지 100%가 상승했죠. 이렇게 검색되는 종목들을 알려드리는 검색식을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구독 한 번씩만 해주시면 다 무료로 드릴 거고, 검색식을 만들 수 있는 조건식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아신다면 그냥 드리면 되지만, 만들어보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거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검색식을 입력하는 방법들 함께 보면서 따라 하시기만 하시면 되도록 이렇게 검색식 설정하는 영상들 보내드리고, 어떻게 활용을 하시는지까지도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서 따라만 하실 수 있도록 7분가량 되는 영상을 보내드릴 겁니다. 그대로 따라만 하시면 되겠죠. 이 영상들 순차적으로 제가 메일로 발송 드리고 있는데,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셔서 메일을 전송을 주셔야 영상의 크기가 높기 때문에 대용량으로 발송을 드릴 겁니다. 영상으로 이메일로 드릴 거라는 거. 그리고 검색식도 무료로 드리고 있지만 리포트도 드리고 있거든요. 모넥스트 자문에서도 주간 리포트가 매주마다 발간이 됩니다. 방산, 유럽 재무장, 업황들이 어떤지, 외국인과 기관이 노리는 섹터는 이 중에서 존재합니다. 여기서 지금 엔터주 같은 경우도 그렇고, 2차전지, 한한령, 수혜주, 또 조선, 방산, 유력 섹터들도 안내를 드리고, 업황들도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지난 3월 20일에 나왔던 리포트에서는 종목들을 안내 드리거든요. W게임즈가 나왔습니다. 학식 게임즈 인수로 성장성이 기대가 되고 안정적인 실적에 달린 두 개의 성장성, 그리고 저평가의 안정 구간, 추월 카지노 성수기, 그리고 한한령에 대한 수혜주, 그래서 주가 분석까지, 기업 분석과 주가 분석까지 함께 해드리면서 W게임즈 이렇게 안내를 드렸었죠. 당시 주가가 5,500원 수준이었는데 53,300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검색식을 이용하실 수 있는 방법들도 있고, 리포트를 받으셔가지고 무료구들 받아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무료 공부방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부방 안에서 교육이나 종목 추천도 같이 가고 있는데, 지난 3월에 매매했던 매매 내역들이죠. 추천주 내역이죠. 14%, 휴스틸 30%, 히로픽스 22% 등등등등등등 이런 식으로 추천주들 드리고 있기 때문에, 보셔가지고 검색식, 그리고 리포트, 주력주들, 그리고 카톡방 교육이랑 종목 추천까지 자문과 진단도 다 가능합니다. 모든 혜택을 다 무료로 드리고 있는데, 신청하시는 방법은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셔서, 검색식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이메일을 알려주셔야 영상을 드릴 수가 있어요. 종목 진단, 지금 보시는 이 종목의 대응 전략이 필요하시면 종목명을 알려주시면 대응이 다 가능하실 수 있도록 진단까지 다 도와주신다고 하니까, 필요하시면 종목명으로 보내시면 되고, 카톡방 원하시면 카톡, 모든 것들 다 원하신다면 이메일 보내시면 됩니다.